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승리 시 WHO 재가입을 공언했습니다. 또 미국인은 세계보건 강화에 관여할 때 더 안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안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이후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10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은 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될 예정입니다. 미국 애플이 올 하반기 발매하는 5G 아이폰 전기종에 OLED 패널을 채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선 OLED 패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화학과 일본 OLED 소재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낙폭이 크진 않은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반대로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나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특히나 마가 쪽에서 기술주 위주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오늘은 밀리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2시 50분 정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객장 상황을 통해서 시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급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진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객장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마찬가지로 예. 잘 가는 종목들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카카오와 포스코, 한진칼 등을 좀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NM과 SNS텍, 첨보 등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앞서 카카오를 좀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좀 매수세를 장 초반에는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소폭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일부 포착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매기는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등의 좀 기관은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젠백스, 시젠, JYP 엔터테인먼트 등의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등이 금일 시장 내 수급주체별의 매수 상위 종목 등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수급주체들의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거듭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등과 더불어 시장의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사실 양시장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크게 내리거나 하는 모습은 없는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만기 전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가면서부터 계속 상승률을 높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일부 조정받을 시점을 기다리면서 매수 시점을 조율하는, 그리고 또 반대로 주가 상승 시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시금 저점 매수를 노리는 이런 자금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에서 일단 시장 방향성을 좀 예측하시기보다는 일단 시장은 좀 보합권의 움직임 내에서 좀 업종과 종목별로의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시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전망보다 사실은 좀 대응을 좀 하시는 네.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뭐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예상 실적이 좀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자.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이 영향을 온전히 받은 첫 분기 실적 발표다라는 점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스레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 하향이라든가 이제 보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반대로 호실적을 기록하거나 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큰 틀을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와 화학 업종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각 업종 내 대표주 성격을 갖고 있는 현대차와 이제 롯데케미칼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2분기 실적 관련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예, 이슈 칼럼 진행하기 전에 특징주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2150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슬입니다. 넷마블, JW중해제약,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JW중해제약입니다. 리베이트 거래 의혹에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7% 넘게 내리고 있고요. 거래가 33,1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한 주가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종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JW중해제약이 병원 의사들에게 자사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JW중해제약은 4년간 4천억 원가량의 리베이트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넷마블은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는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2만 7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넷마블이 오늘 오후 들어서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넷마블은 이번 분기에 매출액 6,008억 원, 영업이익 607억 원을 기록해 지난 분기 대비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에는 신작 마케팅 비용이 반영됐지만 2분기에는 비용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건데요. 또 이외에도 넷마블은 빅히트의 2대 주주로 BTS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죠. 빅히트 엔터 상장을 앞두고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삼성중공업 우선주입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우선주 열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우가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68만 7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몇 차례 계단식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오후 들어서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지난달 초부터 2주 넘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선주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제도가 발동되면서 한동안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6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비롯해서 SK네트워크스 우선주, 현대건설 우선주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15% 소폭 오르면서 가격은 1,1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67% 올랐습니다. 29만 2천 원대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3% 오르면서 29만 4천 원대, 에어드란이 5% 넘게 많이 올라줬고요. 가격은 348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리플부터 살펴보시면요. 6% 넘게 올라주면서 2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오스 2.14% 올랐습니다. 3,178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내놓은 2분기 전망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을 가늠하기 좀 어렵다. 얼마나 지속될지 높은 불확실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이 당시를 조금 복귀해 보니까 연간 실적 전망치도 내놓지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웬 말이 좀 8조 원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도 어제 어닝은 좋지는 않았지만 예상치는 조금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표 전자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내 대표 IT 가전회사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다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환호를 해야 되는데 환호보다는 약간 좀 뚱한 분위기죠. 그와 함께 2200선을 시도하던 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곱씹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시장 눈높이들보다 1조 원 가까이 더 높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분기가 어느 정도 2분기 이후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주가나 그리고 실적의 변화에도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가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의 동향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5월 말부터 한 6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주력 반도체들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영향을 받는 3분기 적어도 초입 정도, 즉 한 7, 8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이 지금 주가를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실적이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마케팅 비용의 축소입니다. 특히 일부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비용이 줄어서 실적이 좋아졌다,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매출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자구 노력에 의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명쾌히 못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쪽이 한 40%, 그리고 모바일 쪽 IM 부분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가 일단 좀 흔들리는데 그러면 모바일 쪽의 IM 쪽이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론 살아나게 되면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겠죠. 그에 따른 해답을 아직 못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자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57,000원대 저항과 51,000원대의 지지 구도 속에서 어느 쪽에 자리를 잡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박스권 쪽의 방향성을 타진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LG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억대 정도로 봤던 영업이익이 또 1,000억 정도는 더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준이긴 한데 일단 LG전자는 가장 지금 한 5, 6년 전부터 나오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상고하저죠. 그럼 하반기에 대한 위축 가능성에 대한 변화와 함께 또 이제 스마트폰이 벨벳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함께 좀 가성비 쪽을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서 인도 판매 호조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높은 폰은 일단 실적에 아주 큰 도움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하반기를 바라보는 쪽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살짝 더 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6, 7만 원대에 대해서 거의 박스권의 구간 쪽에서
어떤 지지권을 다지는지 흐름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소차가 다시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뭐 현대차 쪽에서는 스위스에 트럭을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소차 관련주들 최근 트렌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소차는 전기차랑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쉽게 얘기해드리면 수소 전기차죠. 즉 전기 자동차에서 한 단계 더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전기차는 그냥 전기를 충전해서 바로 가면 되는, 그러니까 즉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바로 모터의 구동 이런 쪽인데 수소 전기차는 이제 수소를 충전해서 자가 발전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전기를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차는 하나의 발전기죠. 그런 쪽에 동향을 봤었을 때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또 충전 시간이 짧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나오는 일회 충전 시에 또 주행 거리가 직접 발전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좋다란 쪽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친환경적이라는 관점에서 필이 꽂혔죠.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부터 어떤 수소 전략 관련된 쪽을 강화시키기 시작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의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수소차 관련된 시장 흐름들은 거의 지금 현대차가 전망할 정도도 한 5년 뒤 가게 되면 거의 한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점들도 나오면서 그 밖에 뭐 자율주행차 또 자동차의 서비스 영역 이쪽이 또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내 수소차도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쪽에 두산퓨얼셀, S퓨얼셀, 수소 충전소 관련된 효성중공업 또 자회사가 수소 충전소 사업하는 EM코리아 또 수소 탱크를 제작하는 일진다이아 물론 자회사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서 올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에 반응하면서 성장을 몸에 안고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작년 실적 기준에 봤었을 때 거의 뭐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배, 60배까지 올라올 정도로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이런 성장성에 적어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줄 것이냐 이게 보통 성장주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준도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충격을 받죠. 그게 성장주의 또 버블로 될 수 있는 관점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럴 흐름들과 관련된 또 이번에 실적 체크 관련된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성장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주가가 신고가일 때 따라가는 것보다 다시 눌림목이 받았을 때 계속 대응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추세 눌림목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많죠. 보통 수소차 관련된 테마 흐름 보게 되면 거의 뭐 20, 30종목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종목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탄소 섬유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수소차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도레이가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가만 안 있겠죠. 또 소부장 관련된 육성책과 함께 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재부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라는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반기에 자동차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실적은 좀 모멘텀이 꺾였는데 전기차에는 좀 고품질의 타이어 코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눌림 목적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뭐 오늘 하락을 하긴 했는데 간밤에 보니까 나스닥 쪽은 낙폭이 또 적긴 하고요.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뭐 연일 신고가 랠리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뭐 마가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이런 종목군이 아직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걸 제외하고. 주도주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장은 못 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우리 시장은 좀 탄력을 좀 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하고 그것이 향후에도 계속될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수익률 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12년에 3,000포인트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3배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200%대죠. 그러니까 7,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니까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아래 선인데 옆으로 기고 있죠. 1,800에서 2,100포인트 구간이 2012년에도 그렇고 지금 8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같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의 주도 업종이 IT 소프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것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업종하고 하드웨어 쪽의 차이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프트 업종이 좀 강하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다우나 S&P 500하고 비교를 해봐도 물론 표에는 없지만 2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쪽에 있는 구경제 종목들 그리고 S&P 500 쪽에 있는 또 비슷한 그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지켜봐도 뭐 소재나 뭐 이쪽 산업재 쪽은 주가가 요새도 안 좋은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수 말고 업종별 상승률을 골라서 그렇다면 이게 계속될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IT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 비교하면은 자꾸 화가 나니까 미국 안에서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지수 수익률 2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그것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빨간색 선으로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IT 소프트웨어고 파란색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뽑았냐면 올해 3월부터 뽑았거든요. 왜 이렇게 짧게 뽑았냐면은 그때부터 이 3월 언택 관련주가 좀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지속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이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렇게 됐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만약 길게 봐서 아까처럼 뭐 2012년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사실 어떤 때 보면은 반도체가 좀 앞서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주기적으로 좀 변화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언택 관련주가 좀 치고 나간 다음에는 향후 차별화가 또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가면은 반도체는 당연히 소요가 될 테니까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화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 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시장에서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사실 실적 내용도 사실 실망할 만한데 일단은 숨고르기 정도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도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향후 전망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더 흐름을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수급상으로 따져봐도 삼성전자 주식 선물 쪽에 대해서 어떤 현물 주식 쪽은 좀 팔고 있는데 주식 선물 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그제 한 4만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7월물을 봤을 때 누적으로 한 16만 계약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10배로 곱해야지 주식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7월물을 누적해서 한 160만 주를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어떤 차별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적인 지금 수급이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런 좀 차별적인 흐름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결국 정리하면은 미국 쪽도 이 반도체 쪽이 좀 벌어지고 수익률이 벌어지고는 있으나 우리 쪽이 좀 더 심한 상황이고 그것이 해결되려면 전체적인 유동성이 좀 복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쪽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대표님 연준이 한마디 하면 막 시장이 가고 뭐 정책에 영향력도 주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뭐 힘 빠진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맞습니다. 특히나 7월 들어서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난달 말부터 FRB 자산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FRB 자산 추이 한번 그림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동그랗게 오른쪽에 표시를 했는데 위에서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6월 10일에 7조 1,700억을 기록한 다음에 지금 2주째 지난주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수요일마다 집계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 밤인가 내일 새벽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집계되는 거는 이번 주에 미국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코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줄어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채권 발행이 지금 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막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고점 기록하고 한 2, 3주가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것이 무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6월 말까지 뭐 개입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중단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성급한 예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이유를 따져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렸던 항목별 구성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거 생략하고 말로 표현하면은 이번 QE가 시작할 때 없다가 나타난 항목으로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각국 중앙은행하고 수합을 했었던 것, 달러 수합했었던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말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일부 증가한 것 중에서 레포 시장 쪽 개입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RP 쪽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단기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니까 FRB 개입이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개입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서 자연스럽게 축소가 돼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QE는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 주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 채권 발행에서 만약 FRB가 개입을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FRB가 개입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다음 주부터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줄어드는 폭은 좀 만약에 줄어들더라도 줄어드는 폭은 좀 이제 정체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좀 백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그림을 또 하나 제가 가져온 게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가격 흐름을 제가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화살표로 이렇게 뚝뚝뚝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표시한 거를 지금 빨간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게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국채 발행 30년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6월에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국채 발행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쭉 끌어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인위적인 게 아니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음모론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달에는 내일 모레 이제 30년물 국채 발행이 있거든요. 근데 금리 수준을 가격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빨갛게 쭉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시장이 좀 물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 끌어올린 가격 위의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게 보통 FRB가 30년물 국채 발행할 때에 그 가격 밴드 내로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흐름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자산시장 쪽에서 매번 주기적으로 나타났었던 채권 시장의 불안 요인이
안정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시장은 안정된 상태여서 FRB가 좀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쉬는 게 일부러 쉬는 게 아니라 안정됐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조용하다라고 해서 QE를 중단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불안해할 그럴 요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QE 쪽이 다시 살아나고 탄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뭐 유동성 얘기들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유동성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들. 시중에 돈 많이 풀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볼 때는 뭐 코스피 쪽도 계속해서 돈은 풀려 있는 거고 예탁금이나 이렇게 뭐 주변 자금들은 아직 많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가 유동성이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고객 예탁금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신용융자,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런 거 한 면에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빨간색 선이 말씀하신 그 고객 예탁금이 쭉쭉쭉쭉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3월 저점 기록한 다음부터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저 늘어난과 동시에 까만색 선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쭉 올라간 것이고요. 그러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녹색선 신용융자도 같이 늘어나고 대신에 저렇게 다 돈을 빼버리니까 주식형 펀드 이쪽은 쭉쭉쭉쭉 감소를 하는 거죠. 파란색 선은 이제 지수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투신권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개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6월 26일 저 피크를 친 저 기록이 50조 5천억인데요. 그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SK 바이오 쪽에 공모주를 들어왔었고 그게 환불되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공모주에 집중됐었던 과잉 유동성이 풀리면서 저렇게 피크점을 하나 형성하고 그것이 공모주에 들어왔었던 자금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쭉 빠지면서 이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분도 계시고 초단기 대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공모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추정을 해보면은 그렇게 단기 대출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근거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일부 대형 증권사 쪽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이 중단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식담보대출 왜 했는지는 공모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해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저런 유동성의 흐름, 저는 단기적으로 피크가 형성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겠고 저 피크점을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 상승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저런 요인도 있다. 돈 들어오다가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매수세가 또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정체가 돼 있는 상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겠고 IPO 시장 쪽은 단기 과열된 게 맞습니다. 저도 이 공모주 쪽은 참여를 하고 하는데 공모주 이 참여한 다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 형성을 놓고 보면은 꼭 SK 바이오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좀 과열된 상태로 초반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상장 이후부터는 좀 조심하자. 아예 접근하려면 공모주 참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유동성이 이제 웰스 이펙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좀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빅투선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부의 효과는 사실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 쪽이 뭐 살아난다, 뭐 실물 경제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표를 향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표에서 그것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뭐 럭셔리 브랜드 선호 현상 때문에 뭐 유동성이 뭐 많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면세대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단위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다 치두고 8천만 원짜리 수입차가 완판되었다.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좀 완판됐는데 그게 유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그 해당 차량들이 매니아급이 선호하는 그런 수요층이 제한적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그런 특수한 모델들 그리고 면세품이 할인됐었다라는 그런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경제 흐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향후에 우리 쪽도 미국처럼 소비 지표가 강세로 변환되는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업종이나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지금 강세 현상 그것은 일부 계층 쪽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점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 있고 그것이 지금 고객 예탁금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를 살펴보면 이제 뭐 다 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밖에 안 남았는데 국채 발행 미국에서 하네요. 그리고 내일 국내 시장은 또 하반기 들어서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겁시겁 하잖아요. 어때요, 내일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 발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년물인가 그렇고 내일이 이제 30년물. 그래서 그거 지나가면은 또 7월도 이제부터는 한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표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6월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보인다라고 할지언정 급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 6월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만기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6월에 동시 만기 이후에 누적으로 차익 매도가 나타난 게 6,680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매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만기 때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옵션 연계 물량을 정확히 추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 중에 얼마가 옵션 물량인지는 정확히 추정이 안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5분의 1을 정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5분의 1로 친다라고 한다면 1,000억 정도 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벤트 때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단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교란 요인,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만드는 교란 요인이 나타나면 그동안 좀 기다려왔었던 매수 기회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수 기회 쪽으로 보는 그런 한정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핀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해야 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한 코너죠. 이주현의 돈 워리 포트입니다. 돈 걱정 없이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린다. 이런 취지로 저희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예, 수요일인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어떤 포트에 편입되고 어떻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헤어스타일이 오늘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네, 힘을 좀 줘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에는 어떤 힘이 들어갈지 또 기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원칙부터 저희가 먼저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돈놀이 포트 운영 원칙 보시는 바와 같이 편입 매수가는 금일 종가고요. 5종목까지 편입하고요. 수정 횟수는 총 3회 제공해드립니다. 소개된 오늘 두 종목이
진행이 돼요. 그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투표를 해주시면 그 종목으로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에 편입된 종목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월요일에 한 종목, 화요일에 한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두 종목 아직은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어 있지만 꽉꽉 채워갈 거예요. 수익률이 지금 이제 나올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상승한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좀 하락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승폭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편입을 했는데 낙폭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종목은? 네, 첫 번째 저희가 포트에 편입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지금 9만 원 저항대에서 음봉으로 한 3일 정도 쉬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역시나 지금 9만 원 부근대 이 가격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쉽게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상향 흐름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고 저항 돌파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직도 금일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딱히 이렇게 세력이 물량을 다 털어냈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시총이 한 2조 6천억 정도 그렇게 되는 좀 큰 종목이죠. 대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약간 둔할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줄 자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는 수익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88,600원이나 700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가격대 이탈하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에 따라서 익절가를 잡아가고 손절가를 끌어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상승 출발을 하면 시세가 크게 날 거고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 5일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시해 드렸던 손절 가격이 28,400원 정도가 되는데 손절가를 아쉽지만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아직 저는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5일선 이탈 어저께 얘기한 대로 시간이 다만 한 2, 3일 정도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항 라인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눌리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혹시나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 종목 수익 되실 때까지 끌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AS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AS 해봤고요. 오늘 편입될 종목 이제 후보군들을 만나봐야 될 텐데 두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오늘 1번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고요. 2번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섹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자 어떤 종목이 오늘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 2번은 코스모 신소재. 포트에 난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들인지 간략하게 저희가 문자 투표를 받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한국사이버결제 이름에서 이제 좀 보실 수 있듯이 원래 이름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예전에 한국사이버결제에서 네이버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전자결제 관련주고 간편결제 그리고 PD 사업도 하고 있고
벤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이 PG사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시총이 가장 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카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이 카드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PG사를 통해서 결제가 진행이 되고, 카드사로 이렇게 결제가 가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중간 수수료를 먹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인수된 이후에 네이버 쇼핑 급격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커지고 있죠. 거의 이제 쇼핑몰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네이버 쇼핑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페이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 사이버 결제도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급증했고, 그로 인한 전자결제 시장 확대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 다만 지금 이미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크게 간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우량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2번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이제 이걸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냥 이름만 딱 들으셔도 2차 전지 테마구나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2차 전지 테마주 중에서 한때 대장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2차 테마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였고요. 이 종목이 이제 그저께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트럭 수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련 섹터 전체가 상승하는 흐름이 매우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주가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 이어오다가 전고점 12,000원 부근을 돌파를 한 이후에 거기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발표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뉴딜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인터넷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도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으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종목 가운데 세 번째 자리에 포트에 편입될 종목이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까요? 자, 오늘의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가 선정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5개 중에 이제 세 번째 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매매 전략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 둘 다 괜찮은 종목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현재, 어제 오늘 음봉으로 눌리고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14,000원, 13,500원 부근, 전 고점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일쯤 해서 이 종목이 거래량이 750만 주 이상 많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 14,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목표가는 15,000원을 잡았지만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그 정도로 너무 크게 터진다 하면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고 그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이 종목도 시가부터 갭 상승으로 저항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만약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세 돌파한 자리 지지를 받고 다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상승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포트폴리오 편입됐고요. 전략 주셨습니다. 이 밖에 오늘 들려드린 NHN 사이버 결제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은 노란색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